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는 디인포메이션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정리해드렸던 엔비디아 블랙웰 설계 결함 이슈에 대해서 당시에는 급하게 전해드리면서 네이버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 펀더멘털 체크 디인포메이션발 엔비디아 블랙웰 대규모 결함 이슈 보도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자료를 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인포메이션의 보도로 짧게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 GPU 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며 블랙웰 칩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설계 결함으로 지연이 생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개발 계획에도 모조리 영향을 미칠 것이며 1분기에 인도를 시작하면 2분기에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를 종합하자면 디인포메이션발 보도는 엔비디아의 2025년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는 AI 사이클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는 대부분 이럴 거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으로 if를 많이 섞은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블랙웰 공정 중 일부 공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블랙웰 칩 전체로 치환해서 생각해서 확대하거나 이를 B200, B200, GB200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산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이었지만 앞뒤로 의견을 넣어서 확대 재생산한 보도였죠. 그리고 또한 사실이 있어도 시점을 바꿔서 보도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반박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공부를 이미 많이 하신 분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노이즈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도 내용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특히 엔비디아 공급망에 대한 정보는 시점상 많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5월에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미 해결된 이슈가 6월에 나오거나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 램프업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이미 해결된 TSMC의 코어스 L 수율 이슈를 현재 시점에 보도하는 식으로 약 4주에서 12주가량에 섞어서 보도하는 식입니다. 디인포메이션발 보도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7월 22일부터 그리고 보도 하루 전인 8월 2일까지 블랙웰 생산에 대해서 세미 애널리시스, 모건스탠리 북미팀, CLS의 대면테크, 젠슨왕 CEO가 직접 말한 부분과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대만테크팀이 공급망 체크 후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미 말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체크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급망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모건스탠리의 북미팀 고객사 및 자체 공급망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고객들이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중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장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캐펙스에서만 신경 쓰고 있지만 모든 분야의 AI 캐펙스, 모든 고객의 AI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여전히 가능한 한 빨리 엔비디아 GPU를 받아서 서비스하길 원하고 있고 블랙웰 생산량이 늘어가는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출 감소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역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I 인프라는 너무나 큰 시장이고 단일 엔비디아 칩으로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야 하며 ASIC 및 AMD의 대안 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용해본 뒤 지출을 포기하고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량을 늘리면서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여러 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ASIC과 AMD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따로 오펙스가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칩이 오히려 싸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웰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HBM3E가 공급이 램프업을 못 맞출 정도다. TSMC의 코어스 L 캐파가 충분하지 않다, GB200의 액친행각 랩 공급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모든 공급망에게 물어봤을 때 블랙웰 생산량에 대해서는 서버렉 시스템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1분기까지 원래도 호퍼 제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CLSA의 대만테크팀 공급망 체크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B100의 양산을 취소할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4분기에 계획했던 엔비디아의 B100 칩이 대량 생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에 엔비디아는 GB200에 집중할 계획이고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칩인 GB200의 2025년 상반기 램프업 규모를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코어스 L캐파를 GB200에 전용하고 싶어 했던 만큼 코어스 L캐파를 같이 사용했던 B100을
코어스 S 캐파로 바꿨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B200과 GB200A를 추가해서 대부분의 B100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이미 호퍼 GPU와 호환되는 B200A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로우엔드인 GB200의 NVL36 서버보다 조금 더 성능이 나은 미드엔드의 NVL64로 하나로 엮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36과 64 그리고 72가 서버 제품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CLSA도 블랙웰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3일 보도가 있기 전에 나온 것들이죠. 엔비디아는 이미 7월 말에 GB200 비앙카 보드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고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 GB200 렉 규모는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로 컨센을 바꾸지 않았고, 코어스 캐파 추정치를 5.3만에서 5.5만 내지는 5.7만까지 상향할 만큼 충분히 생산이 정상적으로 흘러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체크를 통해서 보면 코어스 L 캐파의 패키징 수율이 거의 어라운드 99%로 실리콘 문제가 있다는 루머를 일축한 내용이었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디인포메이션 발의 보도와 정반대의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서상 중요한 것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CLS가 체크한 내용을 인포메이션이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딜레이에 보도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팀 자체 공급망 체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파운더리 공급망 체크 후에 2주간의 블랙웰 칩 생산 중단이 있긴 했지만, 블랙웰의 설계 지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생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포토마스크를 교체하는 리스핀 과정이고, 안정성을 높임에 따라 약간 2주 정도 딜레이가 있겠지만 4분기에는 생산 속도를 높여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볼륨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지 결함을 위한 중단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디인포메이션 발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TSMC 후공정에는 문제가 없고 블랙웰 생산을 2주 쉴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2주를 쉰다는 게 블랙웰을 쉴 뿐 일시적으로 엔비디아 H100을 이 공간에서 생산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다시 블랙웰 생산으로 돌리면서 램프업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TSMC와 엔비디아 모두 3개월 혹은 그 이후 기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 설계 결함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블랙웰의 GB200 NVL72 서버의 공정 지연은 호퍼에서 블랙웰로 바꿈에 따라 전력이나 냉각 캐파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했던 만큼 시스템이나 냉각 부품상의 조달 문제일 뿐 칩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공급망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앞부분에 첫 번째 전해드렸던 모건 스탠리 북미팀 코멘트처럼 공급망 내의 수많은 우려에 비해서 실제 체크할 때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블랙웰 전반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데요. 디인포메이션 발의 주장 8가지와 직접 공급망을 최근에 체크한 모건 스탠리와 CLSA의 코멘트를 모은 것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서버렉 공급망에 속한 기업과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고객사 전문가만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비약으로 블랙웰 오리지널 설계 결함이 3개월 동안 지연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가정에서 비롯해서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기인해서 B100과 B200, GB200 등 전부 오리지널 설계가 문제가 있으므로 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었죠.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블랙웰 샘플링이 진행 중이고, 그 외에 TSMC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에게는 근무 시간 외에 논평 요청을 보내봤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산 전에 TSMC에서 대량 생산하던 중 엔지니어가 결함을 발견했고, 최근 몇 주간 설계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었습니다. 아까 AI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에 시점을 의도적으로 블러 처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반박은 오른쪽에서 말씀드릴 것이긴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간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TSMC의 코어스 L 캐파의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칩 지연은 전례가 없는 심각한 이슈이지만 2020년에 한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죠. 원문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엔비디아 때문에 TSMC 후공정 캐파도 대거 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따라서 엔비디아와 대만 공급망 빅테크까지 모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직접 공급망을 체크한 모건 스탠리 북미팀과 아시아 테크팀, 그리고 CLSA의 대만 테크팀의 코멘트를 모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IR은 7월 말 기준으로 고객에게 전반적인 블랙웰 제품의
샘플링을 시작했으며 램프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양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고수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별로 전략을 약간 수정함에 따라서 코오스 L케파를 사용하던 B100을 꽤 줄이고 이를 B200 그리고 GB200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L이 아닌 S케파를 사용한 B200A와 GB200A를 생산하기 시작한 내용이 있었으며 GB200 비앙카 칩, 사실은 이게 GB200MB 랭크 36과 72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메인 칩인데요. 이것은 이미 7월 말부터 정상 양산 중이라고 CLSA가 체크해줬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정상적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몇 주간은 언제 취재한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몇 주간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TSMC 생산 엔지니어가 말한 것만 하고 시점을 뺐습니다. 2분기 동안 계속해서 TSMC 코어스 수율을 높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한마디로 준비가 끝나야 하는 시점은 7월 말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7월 내내 수율이 99%로 올라와야 했지만 6월과 7월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율이 낮았을 수 있겠죠. 이는 어떤 식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현재 램프업 중이기 때문에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적자라고 해서 사이버 트럭의 설계 결함 혹은 마진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과도 일부 같습니다. 제조업과 장치 산업들은 모두 정상적인 마진, 정상적인 수율이 맞는 시점이 있고 그에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를 취재할 것이냐의 기점으로 해서 최근 몇 주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최근 몇 주간이었느냐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을 빼고 보도했죠. 그리고 전례는 없지만 이미 전례가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랙홀 리스핑 과정에서, 즉 4분기의 양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토마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분기간 2주 동안 H100 생산을 할 것이라고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고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와 TSMC 입장에서 선택할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블랙웰 칩의 전체가 설계 결함을 겪으면서 3개월 동안 지연될 거라는 이런 두 가지를 전제하고 맥락 삼아서 나온 가정이기 때문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점에서 보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간 내용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큰 문제 없이 블랙홀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대만경제일보도 폭스콘 GB 비앙카 칩이 정상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DGX 모델은 정상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디인포메이션 보도가 나온 이후 네이버를 통해서 하루 만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미리 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에서 중요했던 것, 수요와 공급에 대한 힌트 부분도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선 주말에 나왔던 디인포메이션발 엔비디아 블랙웰 대규모 결함 이슈가 보도되고 나서 바로 특집으로 24시간 내에 4개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해드린 자료가 먼저 나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디인포메이션발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고, 사실이더라도 이미 해결된 것이 많았다는 부분은 세미 애널리시스와 젠슨항 CEO의 코멘트, 모건 스탠리 북미팀과 아시아팀, CLSA의 대만 테크팀 보고서를 통해서 정리해드린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정리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6개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해서는 따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2분기에 8주차 24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 4개 기업의 non-AI 테크와 전력기기의 핵심 코멘트와 수주 잔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요약하자면 생각보다 강했던 3분기 가이던스가 화제였었습니다. 실질과 명목 매출 성장률을 구분하는 게 연속으로 2분기째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핏은 애플 주식을 보유분 대비 절반 가까이 팔았던 것인지, 화웨이의 역풍과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구글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볼 기업이 애플일 가능성이 높음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마이크로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엔비디아에게도 중요한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해봤고, 슈퍼마이크로 자체에서 2분기 GPM이 낮았던 이유, EPS가 낮았던 이유와 향후 좋아질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티브와 슈퍼마이크로가 동시에 2분기부터 모듈형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플루언스의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이번 실적을 요약하자면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곳의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2-3년 동안 매우 매출 고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이커머스 판매량을 기록한 브라질 사업부의 디테일, 전략적으로 카드 사업부와 대출 사업부를 가속화시킨 것,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본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